작가분들이 보내주신 걸로 그림 그리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들이라고 해야 하나? 지망생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림을 토대로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분은 만화 그림을 꽤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만화적인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더 논리적인 그림으로의 접근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더 말이 되게, 좀 더 실제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드로잉이 좀 많이 하신 것 같아갖고 조금 더 드로잉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깨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여기는 이렇게 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또 한 손 돼 있어요. 물론 자세에 따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깨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쇄골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기준으로 요 정도가 보인다고 하면 옆면이 요 정도 보이고,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처음이라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게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보이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벨트잖아요. 벨트가 사람이 차고 있으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벨트 라인이 여기로 이렇게 돌면서 탄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몸의 흐름하고 안 맞게. 그래서 이런 벨트 라인 같은 거는 인체의 단면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한번 그려서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이렇게 서 있죠. 그 다음 목이 있고, 그럼 이 여기를 칼로 잘랐을 때 이런 단면이 생기겠죠. 요 단면의 흐름에 맞게끔 얘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눈높이가 먼저 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캐릭터를 좀 아래에서 보는 거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이런 타원이 느껴지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각의 높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림에 그런 흔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임의로 저는 그냥 한 이쯤에다가 잡고 조금 거리를 두고 대상을 본 것처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서 약간만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도 웬만하면 이런 한복 같은 게 옷이 소재가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이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을 조금 잡아주면 좋거든요. 이런 느낌들, 이런데.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서 또 비슷하게 내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통일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것도 센터가 지금 거의 어딘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도 임의로 잡아주고 여기고, 그럼 이 센터를 기준으로 이 옷이 이렇게 만나게. 센터라는 게 가슴, 이 배꼽 라인, 요 부분을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센터 부분을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이 센터에 여기가 걸리게끔, 그죠? 그렇게 해주면서 이게 또 이제 이 안을 덮고 이쪽으로 나오는 옷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서 쭉 연결된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몸도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옆구리가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여기 있고 엉덩 라인이 이쪽에 있을 테니까 옷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죠. 역시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이 정도로 있다 하면은 여기에 흐름에 맞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선이 여기서 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선들. 그래서 그런 선들 느낌. 그 다음 팔 느낌. 팔이 여기서 쑥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 옷을 입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옷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팔을 약간 꺾어도, 팔을 이렇게 꺾으면 여기서 이 정도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딱히 팔을 꺾지 않고 아래로 향해 있는데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마이크가 이중으로 들린다고 하네. 얘한테 있네. 그럼 마이크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스탠드 마이크로 끄시죠. 그러면 소리가 또 안 들리죠. 마이크 보이고 세상에 저판으로. 아유. 들어가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아니, 거기 들어갔어요. 여기 방에 들어가서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제어판에서 예, 말씀해 보시죠. 잠깐만요. 이거 그냥 끄고요. 저는 잘 들립니다. 이중으로 안 들려요? 예. 진짜요? 깔끔하게 들려요, 거기서? 이중으로 안 들리시나요? 전원 옵션. 소리 괜찮아요? 그냥 해도 돼요? 이중으로 안 들리고 깔끔하게 잘 들립니다. 예. 아까만 이상했었나? 마이크 소리가 컴퓨터. 이게 무슨 마이크 노래? 스피커는 따로 안 켰는데.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형태적인 그 기본 형태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본 형태. 그래서 팔은 원기둥 두 개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옷이 이렇게 들어갈 일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조금만 다듬어줘도 조금 안정되게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급격하게 허리 때문에 졸라매니까 이 앞부분이 접히는 부분이 보여요. 이런 주름들 같은 것도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면 다 옷이 다 벨트를 매면 이 벨트 밖으로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바디하고 의상은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의 조립은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상이 보통 이런 그림의 특징이 이제 두상이 조금 크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위로 두상을 조금 더 크게 잡음으로써 얼굴이 귀여운 효과를 노리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을 한 요 정도까지 좀 두께감 있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체마다의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10여 초 뒤에 반복되어 나온다. 왜일까? 예, 원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스트리밍이 그렇습니다. 아 스트리밍이 좀 원래 나중에 이게 녹화된 거 보면 괜찮나요? 그거 아니 그렇죠. 예. 원래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어? 문제가 있어서 올리는 거. 아 그래? 원래 그렇게 올리지 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올리는 거지. 저번에 한 건 제대로 안 봐서 저번에 했을 때 외장 마이크 두 개가 있네. USB로 연결한 건데 이건 하나. 아 어느 게 이게 마이크인지를 알 수가 없네. 잘 들리나요? 마이크 뭐죠? 여기 마이크가 두 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 잘 들립니다. 저는. 올리는 게 있는지 체크를. 마이크가 두 개로 돼 있어서 하나 끄긴 껐어요 지금.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게 맞겠지? 예, 저는 뭐 하나 목소리로. 아, 이제 잘 들린다.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린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하면 팔의 원통 느낌이나 이런 길이, 특히 여기서 머리통을 기준해서 여기가 이쯤이면 배꼽이 한 여기 되고 사시라는 부분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다리가 끝나는 부분, 요 부분에 다리가 걸치는 거, 이 정도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몸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늘려줬어요. 이것도 이제 인체 비율을 어떤 식으로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시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이 사타구니에서 이 부분을 사시라고 해요. 이 부분에 보통 손목이 이렇게 걸쳐지거든요. 이런 비율을 맞춰서 그리면 팔이 이 정도로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건 팔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요. 역시나 이런 만화체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육등신 기준으로 저는 생각해보고 잡은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인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리시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팔의 원통 느낌, 길이, 그 다음에 얼굴의 균형 같은 거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턱이 여기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여기에다 맞추든가 여기다 맞추든가, 이건 거의 정면 얼굴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균형이 맞게, 아니면 저는 약간 틀어진 걸로 여기 옆에를 좀 잡아주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잡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완전 정면은 아니게, 이렇게 하면 코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건 완전 정면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으면 얼굴의 균형도 좀 정확하게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얼굴과 몸의 균형.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크기에 비해 얼굴이 큰지 작은지,
크게 그릴 건지 작게 그릴 건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이제 다른 느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헤드가 좀 망가진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보통 이 정도에서 두상이 이렇게 오면은 두상이 이렇게 머리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의 두상.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에 두께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머리통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께감을 요게 이제 리얼 그림이라면 아마 요 정도 올 거예요. 리얼 그림이라면. 보통 이제 만화적인 그림은 좀 두상을 크게 잡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역시나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저는 리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하냐. 머리 두상이 이 정도 클 때 그 위에 두께감이 이렇게 잡힌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머리 두상이 한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일단 그런 느낌. 그러니까 머리는 두상이 이렇게 있을 때 두상 위에 덮는 뚜껑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이렇게 박스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깨졌죠. 여기까지는 위에서 본 느낌이에요, 몸통이. 근데 여기서는 또 옆에서 본 느낌이 들어요, 팔은. 그래서 위에서 본 팔은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몸통의 투시가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 제가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대로 하자면 조금 더 이제 조립이 잘 안 된 느낌의 그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그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더 보기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본 통,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기본 통에 대한 거예요. 입체 통, 그 통을 조금 더 지켜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흑백 그림을 그릴 때 톤을 너무 강하게 칠하다 보니까 주변의 물체하고 구분이 안 가는 현상이 초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지금 구조는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은 또 옆에 눈이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본 눈 같은 눈이고 얼굴은 측면이고 좀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일부러 옛날에 그 뭐냐 아일랜드라는 만화 보면 아일랜드에 나오는 캐릭터는 이렇게 있지만 눈도 이렇게 옆에서 봐도 약간 길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옆에서 본 눈의 특징인 요 느낌은 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의 눈으로 좀 길게 그리는 경우가 있죠. 끝을 빼서 약간 요괴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 치고는 너무 정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눈 같아요. 정면에서 눈하고 얼굴의 각도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옆에서 보면은 요 정도 눈이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눈이 끝나는 부분에 이 관자놀이가 있고 머리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두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이 정도 느낌인데 여기 턱 끝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 이 부분의 공간이 너무 없죠. 여러분도 만지면 알겠지만 이 눈 끝나는 부분하고 귀 사이에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공간. 네,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으니까 얼굴 구조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턱이 이만큼 나는데 코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얼굴이라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턱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약간 유인원 같죠, 얼굴이. 그래서 얼굴에 두상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스케치를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다음 그림도 그렇고 스케치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격 느낌이 안 맞아갖고 얼굴이 그 위에 뭘 그려도 조금씩 어색하죠. 자, 그 다음에 톤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구분이 없어요. 다 시커매요.
빛의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밝아요. 그럼 여기만 조명을 받았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빛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가정하면 모자에 의해서 이만큼이 음영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겠죠. 이만큼 가려지고 코 밑에 이렇게 오고 요런 식. 그 다음에 옷은 이 윗부분은 좀 밝고 아랫부분이 좀 어둡고 요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빛 받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받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는 빛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얼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모자에 의해서 빛이 좀 가려진 요런 느낌이 있어야 좀 뭐랄까 형태가 좀 구분이 되겠죠. 지금은 이 윗부분 형태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 아랫부분 마찬가지로 빛을 좀 고려해서 그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형태도 형태지만 빛도 고려해야죠. 그래서 빛만 고려하면 형태가 좀 더 잘 익히죠. 그 다음 머리에 의해서 여기 또 어두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톤 차이가 없어서 형태가 불분명해져요. 자, 같은 분이 그리신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두상 조립이 좀 애매한 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관자놀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 요 정도 턱 기준으로 보면 귀가 이쯤에 있고 하면 관자놀이가 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얼굴을 만지면 알겠지만 이 관자놀이 바로 앞에 여기 뼈의 안와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눈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눈이 좀 이동을 해야 돼요. 관자놀이가 있고 이렇게 된 각도예요. 그래서 기본 박스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머리통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와라는 거 알죠? 눈을 감싼 뼈, 해골 이 부분이 여기 이만큼 두께를 갖고 여기는 코에 의해서 두께를 가지고 이 사이에 눈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이에. 그리고 중심으로 눈이 코가 좀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코는 이 위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잡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뒷모습은 사진을 보고 하셨는지 좀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더 그래도 퍼스의 흐름이 맞게끔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죠. 어깨도 이런 식으로 가고 가슴 라인도 이렇게 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선이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깨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어깨가 너무 두꺼워지는 것 같고 여기하고 또 여기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게 좀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다 한번 옷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더 보기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얼굴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나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얼굴 눈 끝을 기준으로 보면 두상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두상에 비해 머리가 조금 뭐랄까 뽕이 없죠. 뽕을 살짝 넣어줘갖고 머리를 좀 풍성하게 해줄 필요도 있고. 네, 여러. 이분도 그냥 보기에는 제가 볼 땐 그림을 조금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기본형에 조금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것도 기본형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도 초보자에게 클립 스튜디오 프로크리에이트 그리기 툴별 장단점 일단 컴퓨터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컴퓨터형이 제일 좋고 왜냐면 아이패드 특성상 좀 심플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바로바로 쓸 수 없죠. 키가 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면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립 스튜디오를 많이 추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C용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 안 돼요. 예, 페인트 버전으로 사면. 저는 이제 만화를 안 그리니까 페인트 버전으로 하면 한 5만원, 6만원 이상이니까
가격 대비로 초보자들한테 좋고 브러쉬나 이런 것도 포토샵 브러쉬를 지원도 최근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툴은 저는 클립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후보 중에서 포토샵을 안 쓸 수는 없긴 해서 쓰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 메인은 클립으로. 자, 굽혀지는 부위,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이제 여기서 나올 건데 이런데 팔이 굽혀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굽혀질 때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만나잖아요. 보통 팔이 굽혀지거나 다리가 굽혀지면 두 개의 원기둥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개의 원기둥이 다른 방향으로 만나지죠. 그죠? 여기에 옷구김이 어떻게 생기냐? 여기에서 생기는 이 흐름대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과 요거의 흐름에 맞춰서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옷구김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생긴다고 보면 돼요. 바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쳐요. 앉아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원기둥의 흐름에 맞게끔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원기둥 두 개가 만난 느낌대로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팔다리 뿐만 아니라 몸통도 그렇죠. 몸통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꾸기고 있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다고 치면 여기도 이렇게 굽혀지죠. 왜냐면 여기에 이런 덩어리와 이런 덩어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끝으로 가면서 팽팽해지니까 펴지는 거죠, 주름이. 그래서 접히는 부분, 즉 관절 부분의 주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원통이 만나는 거다. 그리고 두 개의 원통이 만나는 흐름대로 주름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체형 문제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이제 그리신 분이 이게 내 개성으로 표현한 거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너무 부어 있는 느낌 좀 있어요. 요즘 핀터레스트나 이런데 좋은 그림들 보면 갑옷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면 쉐입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추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샤프하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샤프한 느낌이 아니더라고 해도 좀 두꺼우려면은 체형 자체가 두꺼워진 느낌으로 이 안에 구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그 허벅지나 이런 데가 두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의 초반에 조합부터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 머리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가슴은 또 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체형을 이렇게 잡으려면 초반부터 이런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사실 그런 흐름은 안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를 센터로 기준으로 할 때, 여기서 볼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죠. 그럼 가슴이 이쪽으로 나왔다는 건 약간 틀어졌다는 건데, 여기하고 여기 두께가 거의 같아요. 아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몸이 이 정도 틀어진 거라면 이 옆에 두께도 어느 정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센터도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게 참 피드백 주기 어려운 게, 이분은 기본 통에 좀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통 입체에 조금 더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떤 형태를 그려도 좀 논리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센터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몸을 틀었다는 건 위에서 봤을 때 이 여성의 몸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면,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에서 이렇게 대상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이 옆모습이 이 정도 두께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가 여기 있을 때 센터가 이 정도, 즉 전체적으로 센터가 이 정도 비율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요만큼이면 여기는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거죠. A가 B, A가 A일 때 A가 이 정도 작게 나오고 B가 이렇게 크게 나와야 돼요. 왜? 여기는 이 옆모습도 좀 포함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건 아마 기본 도형, 박스형, 입체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이제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조립을 신경 쓰셔야 되고, 사실은 드로잉을 조금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식대로 계속 그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제가 해드리는 피드백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색이나 톤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다음에 좀 해부학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스처, 빈, 크로키, 요게 필요하겠죠. 제스처는 이 인체가 서 있을 때 어떤 흐름 서 있냐, 요런 것들, 어떤 흐름을 잡는 연습. 그 다음에 빈 드로잉, 흉곽을 이렇게 잡는 느낌, 요런 식으로 잡을 건지, 요게 이제 골반이 큰 여성, 아니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을 건지, 요거는 좀 뭐랄까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얇은 그런 느낌의 체형, 요거는 좀 글래머 체형, 뭐 이런 식으로 이 빈 자체로 체형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크로키, 그 다음에 드로잉.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 드로잉, 이걸 합쳐서 제가 그 전에 말했던 조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 과정을, 이건 조립 드로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근데 느낌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다만 좀 더 덩어리를 쪼개주는 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딴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달라. 이거는 딴 분이 하셨나봐요. 이건 어떤 분이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크게 묘사는 많이 안 하고요. 멀티를 얹은 상태에서 톤만 좀 얹어줬어요. 톤만. 붙여버렸네. 그래서 톤만 신경 줬어요. 톤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걸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멀티로 바꾼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그림자 부분만 좀 잡아주면 돼요. 머리가 어쨌든 빛이 여기가 조금 밝고 여기가 조금 어두운 거 보니까 빛이 이쯤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이쪽에서 조명이 온 것 같아요. 빛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밝으니까 필라이트도 있는 것 같고. 자, 필라이트하고 메인 라이트 두 개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필라이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인 라이트로 이 두께감이나 입체감을 주기 위한 빛 조명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자 부분도 완전 흑색이 안 되는 거예요. 필라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요 필라이트나 메인 라이트, 뭐 이런 키라이트라고도 하거든요. 요런 조명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시면 쉽게 나오는데, 보통 조명을 3개를 써요. 이거는 그림 그릴 때도 그렇지만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빛을 이렇게 주는 메인 키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키라이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의 빛처럼 돼요. 즉 빛을 못 받는 부분 다 새카맣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빛을 못 받으면 다 이렇게 나온다. 너무 그럼 색감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 부분에도 빛이 들어가게 이 전체적으로 큰 조명을 하나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빛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필라이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또 뭐냐, 뒤에서 쏴주는 림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림이 맞나? 아무튼 이 림라이트라고 해서 백라이트, 즉 이런 뒷부분에 이렇게 엣지 부분을 잡아주게끔 이렇게 이 뒷부분에서 센 빛을 한번 쏴주는 거죠. 그래서 윤곽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도와주는 것들이죠. 약간 중구난방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곱하기로 해서 요 흐름대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조명이 대상이 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쏘는 필라이트가 있고, 이쯤에서 키라이트 혹은 메인 라이트라고도 하죠. 요 라이트를 쏜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 돌아가는 느낌에 맞게끔 여기에 그림자를 넣죠. 지금 채도가 너무 높으니까 채도를 좀 죽여주면
되겠죠. 그림자 색도 채도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자, 너무 어두우니까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덩어리하고 이 사이에 고이는 부분, 그 다음에 얼굴 밑에 부분, 여기에도 또 그림자가 생기겠죠. 머리에 의해서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체감을, 여기서부터 면이 꺾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통이 있을 때 여기서 조명을 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빛이 받고 여기서부터 빛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여기라고 하는 거죠. 빛을 못 받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를 한번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빛이 완전히 못 받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두워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으면서 하면 됐고, 그 다음에 몸통에 이런 그림자는 이 위에 얹혀져 있죠. 역시 이 머리통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빛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빛이 들어와도 살짝 들어올 테니까 이 부분도 또 빛을 못 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걸 좀 정리한 게 이런 거죠. 요거를 이제 이런 약간 기본적으로 색감 잘 쓰고 이쁘게 그릴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더 필요한 것들은 좀 더 논리적인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그릴 때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생각해요. 탑이라고 이제 하죠. 탑 이미지, 위에서 본 이미지. 평면도로 생각해요. 위에서 본 이미지로 물체가 있고 키가 어떻게 오고 필이 어떻게 오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가 여기에서 올 건지 여기서 올 건지 백라이트도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아니면 백라이트를 없애도 돼요. 백라이트 없이 이 두 개만 고려해서 그려도 한 요 정도 느낌은 나오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이 눈 밑에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줬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얼굴 옆모습으로 치면 눈 안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구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못 닿으니까 꽤나 찌그네요. 그래서 사람 눈이 여기가 좀 진하게 잡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이 부분이 눈썹이라기보다는 이 눈이 갖고 있는 두께, 여기 이렇게 되는, 여기 눈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 부분은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여기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가 너무 뿌옇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까지 빛 받죠. 여기까지도 받아요. 이 부분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못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진하게 이렇게 잡혀야 된다. 일단은 예쁘게 잘 그리셨고 하니까 명확한 조명 설치와 그림자를 명확하게 잡는다. 이 두 개가 꼭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해도 확 입체감이 들잖아요. 네. 자, 이건 사실 이 앞에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얼굴 흐름 이런 거 좀 잡아보고 센터하고 이런 걸 잡아보는 거죠. 네. 그런 게 조금씩 어긋나 있는 느낌이 있어갖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이 정도 각도로 약간 틀어져 있는 각도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관자놀이 위치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귀가 한 이쯤, 그거 귀가 한 이 뒤로 이쯤에 잡히게. 턱이 좀 이 정도. 그것만 좀 신경 쓰면서 눈도 잘 그리셨고 스타일도 좀 있으신 분인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쇄골 있잖아요. 쇄골하고 견갑골의 역할이 뭐냐면 팔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견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목이 있고 여기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견갑이 있죠. 이 견갑 라인이 뼈가 요만큼 튀어나오고 쇄골의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 상완골을 잡고 있어요. 상완골, 그러니까 위팔뼈라고 할 수 있죠. 상완골. 이 상완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인체의 통도 또 통에 맞게끔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목비근, 한국말로는 목비근이라고 최근에 쓰더라고요. 목비근을 신경 써서 이게 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 점으로 이렇게 나가는 뼈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뼈 끝에는 아래팔이 있다. 그리고 이 뒤로는 견갑골이 있다. 이 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걸 의식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뼈나 뭐 근육을 공부하실 때 너무 디테일한 걸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골을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 중심에서 안화 위치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골을 이빨 다 잡고 있는 거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잡는 게 우선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뼈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중요한 것들만 먼저 잡는 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흉곽 라인을 잡을 때는 흉곽을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요거를 12개를 다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번씩 다 그려보면 좋겠지만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 그릴 때는 우리가 필요한 형태는 요 큰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약간 틀어졌을 때는 센터가 여기 있고 척추가 여기 있을 때 단면이 이렇게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온다. 그죠? 그 다음에 척추 라인이 여기서 오고 견갑골이 골반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 요런 느낌으로 해부학을 접근하셔야 돼요. 의사 되실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림 그릴 때는 요런 기본 통이 더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례로 이런 팔 위치나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대흉근이 여기서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뼈의 위치 같은 걸 좀 신경 써야 되고 목이 나가는 방향도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의 선들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게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릴 것 같고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애매했어요. 코도 짧고 인중도 짧고 다 그냥 얼핏 보면 느낌은 있거든요. 그냥 뭐랄까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근데 이거를 좀 그림으로서 접근하면은 약간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있어요. 그 얼굴이 막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걸 근데 왜냐면 일부러 의도해서 이렇게 그린 걸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될지. 만약에 리얼을 기반으로 그린 건데 하다 보니까 안 맞은 거라면 요 분의 설명했듯이 요런 거 십자선 같은 거 제대로 그어주시고 좀 더 맞춰주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이라고 하면 제 영역 바뀐 것 같고요. 일단은 얼굴이 조금 다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중심은 여기인데 입의 중심은 여기고 또 코를 기준으로 하면 코판 중심이 또 이쯤인 것 같아요. 다 어긋나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눈의 위치를 보면 눈은 또 얘는 올라가 있고 얘는 또 내려가 있고 눈썹은 또 눈썹도 이쪽에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서 의도적으로 한 건지 뭐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다 이러면은 앞으로는 좀 십자선을 그어갖고 얼굴을 좀 이렇게 대충 그린다기보다는 좀 더 제대로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눈과 눈 사이는 어느 정도 되고 눈과 눈 끝은 어느 정도고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코의 길이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사실 뭐 피드백을 어떻게 주? 근데 이런 그림 사실 서양 애들이 그린 걸 많이 봤거든요.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 사실적인 얼굴을 그리려다 이렇게 됐으면은 역시나 관측을 조금 더 꼼꼼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하는 분이 보내셨는데 이분 거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해부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선이 너무 이렇게 부셔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부셔지게 이렇게 긋는 식으로 선을 한 번에 그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우개를 살짝 지우든 아니면 그러니까 펜을 잡을 때 좀 길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펜을 잡을 때 좀 길게 약간 요렇게 좀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아서 선을 쓰면 조금 더 길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좀 요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갖고 좀 너무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흉곽이 한 요 정도 되면은 골반하고 해서 요게 한 요 정도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시 이쯤에 있겠죠. 다리가 이쯤에서 나가고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 얼굴도 여기서 목이 나오면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고 얼굴이 한 이쯤에 와야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을 거의 없이 그냥 바로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조금 뭐랄까 조립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조립 과정. 이런 과정을 공부하되 조금 더 담게 그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익숙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림도 봤는데 사실은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색감은 산뜻하고 좋거든요. 이제 그림의 형태가 뭐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치들만 보기로 했어요. 스케치들. 선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단 이 선을 맨 먼저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긋는 선. 이거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힘을 너무 빡빡 줘서 그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좀 가르쳐주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도 아직 이제 30 됐나? 그 친구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팔에 힘이 안 빠져요. 어쩔 때는 막 답답해갖고 막 왜 안 될까 하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나 봐요. 꽤 이 친구도 그림을 좀 그린 지 됐는데 이 뭐랄까 요렇게 살짝 그은 요런 선으로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이름은 X야. 선을 그을 때 팔에 힘을 빼라. 조금 뒤에를 잡아라. 자꾸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면서 화면에 대고 그려요. 이러면은 처음에 그릴 때 상관없겠죠. 이게 미술학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화면이 너무 세워있는 거에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신티크나 이런 거에 대고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을 화면에다가 밀착시키고 그리세요. 왜냐면 한두 시간 취미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막 7시간, 8시간씩 막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 좀 많이 그리면 한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못 버텨요. 손가락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파지하는 법에 좀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신티크는 저번에 말했듯이 펜타블렛과 달리 자세를 잘못 잡으면은 팔에 무리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분들도 신티크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펜타블릿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구 코치들이 야구 선수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어깨에 힘 빼라고. 똑같아요. 팔에 힘을 빼고 해야 팔이 가는 대로 선이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필을 써도 항상 미술할 때 4B나 6B를 쓰죠. 왜 그러냐면 살짝만 그어도 나와야 되니까. 근데 H 같은 연필을 쓰면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해요. 힘을 빼야 된다. 팔에 힘을 빼고 손목보다는 팔로 그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움직이면서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좀 크게 그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분 그림은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손목에 스냅으로 그린다. 가장 안 좋은 두 개를 갖고 계신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갖고 이 부분부터 고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또 본인도 팔이 아파요. 계속 하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갖고 꼭 팔에 힘을 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손가락 잡는 거, 손가락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쉐입 위주로 잡아야 돼요. 쉐입 위주로.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어디쯤이고 손가락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봐봐요. 어때요? 이 가운데 소위 욕할 때 쓰는 손가락이 가장 튀어나와 있고 그 양옆으로 쪼그라들죠. 그래서 손가락이 만드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 묶어서 보는 관찰이 많이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랄까 일단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말하면 힘드니까 딱 두 개. 일단 맨 먼저 고쳐야 되는 거는 팔에 힘 빼는 거. 다 진하죠, 선이. 힘을 빡빡 줘갖고 그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스냅으로 그리지 않기.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으로 얼굴이 있으면 요 센터 느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 센터고 여기 이 정도면 여기서 관자놀이를 생각해서 머리통이 여기가 와야 되고 얼굴이 이 정도에 있으면은 이 턱 라인이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이 이쯤에서 와요. 그러니까 목이 이쯤에서 오는 거죠. 목 위치도 안 맞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다 안 맞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을 봤을 때니까 옆이 이 정도로 보일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하고 골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조립 이런 조립 형태를 익히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되셔갖고 뭐랄까 좀 조금씩 어긋나면 피드백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사실 그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두 개 손에 힘을 빼고 팔로 그리는지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팔로 손목이 아니라 팔로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느낌 두 가지로 간 다음에 조금 인내를 갖고 하나씩 제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인체 뷰라고 동세 잡는 건데 저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30초로 제스처 연습을 시켜요. 여러분도 해보신다면 30초 제스처
30초 정도 되면은 사실 크로키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를 나오기 힘드니까 거의 요 정도로 어떤 동새만 그리게 돼요. 이 30초짜리를 1시간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죠. 1분에 2장이니까 120장이 나와요. 1시간 하면 30초짜리. 그죠? 그래서 제스처 1시간. 자, 그 다음에 1분짜리 1시간. 그러면 총 180장이 나오겠죠. 이걸 매일 하면은 좀 동세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빈을 좀 하셔야 되겠죠. 빈은 이제 요번에는 못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빈부터 시작할 건데, 빈을 이렇게 콩 2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콩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콩 2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람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콩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몸통이고 이게 뭐 골반이고. 그래서 여기서 센터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센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런 포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있고 요런 포즈가 되고, 근데 빈이 또 이런 식으로 겹쳤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엉덩이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가슴 부분이고 여기가 얼굴 부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요런 자세. 아니면은 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위를 쳐다보고 있는, 여기 엉덩이 라인이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쯤에서 토시가 이렇게 먹는 요런 느낌. 그래서 요 흉곽에 의해서 전체적인 동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적인 동세에 익숙해지려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빈이죠. 빈 드로잉. 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제스처, 빈, 크로키, 그 다음에 이제 박스와, 그래서 요걸 합쳐갖고 조립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원래 뭐 다 있는 방식이죠. 제가 책을 보니까 에이루미스 책이 지금 저작권이 만료가 됐어요. 저작권이 만료됐다는 건 그냥 70년이 지난 거죠. 거기에도 박스화가 나와요. 그 책에도. 그러니까 70년 전. 그 이전에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당연히 있겠죠. 이게 박스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 이 기본도형 뭐 원기둥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옛날 회화들의 스케치 부분에서도 이 회화를 그릴 때 이 기본도형화로 그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잘 그리던 분들은 이 기본도형에 충실했다는 거죠. 바로 기본도형으로 들어가면은 감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체 투시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시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스처, 빈, 크로키로 동세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이 박스와 기본도형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조립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동세가 나오는 거라, 동세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얼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포즈라고 쳐봐요. 요거 디테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윗면인가 어디가 옆면인가 이거 그 다음 헤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빈이 있으면 빈을 이해할 수 있게 옆 라인이 이 정도에서 여기 옆 라인이고 이게 정면이고 얘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옆 라인이야. 그러면 허리가 이만큼 틀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빈과 박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기서 거의 피드백 주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